이마트의 슈퍼스타 G7의 시즌2 T7 청출어람? 형만은 아무 없다. T7은 과연? 안녕하세요. 알아보고 깨닫고 미쳐보는 남자 알케미스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와인 T7 까베르네 소비뇽 2022년산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후속작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성공하면 그야말로 청출어람, 전작을 잇는 최고의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지만 실패한 순간 괜히 만들어서 전작의 명성을 먹칠했다, 왜 했냐 같은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히트작의 후속작을 만드는 것은 회사 입장에선 너무나 구미가 당기는 일인 건 사실입니다. 누가 봐도 새로운 브랜드보단 성공할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점은 와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신세계 L&B에서 만든 The Seventh Terroir, 일명 T7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T7은 이마트의 슈퍼스타 G7의 인기에 힘입어 신세계 L&B가 이마트 트레더스 전용으로 만든 G7의 후속작입니다. 다만 후속작이지만 큰 변화가 있진 않습니다. 칠레의 와인이고 와인 스타일조차 드라이한 풀바디의 가성비 와인으로 비슷한 편이죠. 또한 와이너리도 같습니다. T7을 만든 곳은 비카르 SA라 다른 와이너리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G7을 만든 비냐 델 페드레갈의 하이 브랜드인 비냐 까르타 비에야입니다. 즉 같은 와이너리이죠. 거기다가 라벨 디자인의 이름까지 유사한 형태이다 보니 같은 와인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이죠. 하지만 다른 점도 존재합니다. 우선 T7의 평가가 살짝 떨어지는 편입니다. 비비노에서 3.2점을 받은 G7보다 0.2점 낮은 3점의 평점을 받고 있거든요. 또한 이렇게 평가가 낮아서 그럴까요? 가격은 살짝 저렴합니다. 이 와인은 현재 이마트 트레더스에서 7,48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7,900원인 G7보다 살짝 저렴하죠. T7은 G7보다 가격이 낮지만 퀄리티는 살짝 아쉬운 와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퀄리티에 넣은 힘은 살짝 빼고 가성비에 집중한 느낌이네요. 이처럼 태생부터 후속작이란 포지션인데다가 비슷한 부분이 많다 보니 T7은 G7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T7 리뷰는 G7과 비교하는 형태가 될 듯 하네요. 그러니 이 리뷰를 보기 전 가볍게 G7의 리뷰를 한번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G7의 후속작인 T7이 과연 평가와 다르게 청출어람한 퀄리티를 보여줄지, 아니면 형만한 동생이 없다는 속담이 맞을지, 일반인의 입맛 그 자체인 알케미스트 리뷰 지금 공개합니다. 알케미스트? 색은 촘촘하고 단단한 느낌의 진한 딥루비색을 보여줍니다. G7보다 좀 더 진하고 부드러운 색감이네요. 스월링이 제법 부드러운 편이고 점성이 꽤 높아 눈물 자국이 매우 선명하고 천천히 흐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22년산으로 숙성기간이 짧지만 살짝 넓고 선명한 가장자리 모습을 보여주네요. 향은 알코올량이 약한 반면 전체적인 아로마는 선명하고 강하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은 G7과는 정반대네요. 1차적으로 포도의 산미와 블루베리의 달콤한 향이 강하고 거기에 더해 약한 다크 초콜릿 아로마가 느껴집니다. 스월링을 하면 초콜릿 향이 더 진해지고 약하게 체리 향도 느껴지네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G7에 비해 선명하고 강한 향이지만 좀 더 직관적이고 단순한 풍미를 보여주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T7의 향이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네요. T7 까베르네 소비뇽은 약간 무거운 바디감에 살짝 높은 산미와 탄닌, 약간 드라이하면서도 과실 풍미가 약한 와인입니다. G7보다 산미와 탄닌감이 높고 덜 드라이한 와인이네요. 입안에 머금으면 강한 포도 산미와 더불어 약한 블랙베리의 풍미, 체리향이 느껴지고 와인을 굴리면 탄닌감이 강해지면서 부드러운 블랙베리 과실 풍미가 증가하는데 꽤 직관적이고 선명한 맛을 보여줍니다. 목을 넘어가면 약한 알코올량에 진한 탄닌감과 산미가 느껴지고 후에 살짝 달콤한 포도 풍미가 느껴지는 게 꽤 매력적이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묵직하고 강렬한 맛을 보여줍니다. 다만 그 정도가 좀 심해서 약간 맛이 뭉개지는 느낌이 있는 건 아쉬운 부분이네요. G7이 깔끔하고 마시기 쉬운 와인이라면 T7은 전형적인 스탠다드 드라이 풀바디 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네요. 질감은 상당히 터프합니다. 산미와 탄닌감이 강한 편이라 입안을 꽤나 끈적하게 훑는 편이죠.
이 터프한 질감이 직관적이고 강한 맛과는 제법 잘 어울립니다. 다만 이런 질감으로 인해 마시기 편한 와인은 아닌지라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을 거라 생각되네요. 터프한 질감에 반해 목 넘김은 생각보단 편하게 넘어가는 건 인상적입니다. 피니쉬는 제법 길고 감칠맛도 적당히 있는 편입니다. 와인을 삼키면 강한 탄닌감과 포도 산미에 더해 블랙베리의 풍미가 쭉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풍미가 1초 정도 뒤에 사라지면서 은은하게 포도의 달콤한 풍미가 퍼지고 입안을 훑는데 이때 제법 감칠맛이 느껴지죠. 다만 이 감칠맛이 막 침샘을 자극할 정도로 엄청난 느낌은 아니고 고기와 잘 어울리는 정도로 무난한 편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와인 마실 때 소소한 팁! 이 와인은 특이하게도 첫 잔이 제일 맛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진하고 강한 인상의 풍미를 보여주는 와인인데 이런 강렬한 포인트가 마실수록 급격하게 약해지거든요. 이런 이유로 디캔딩을 하면 퀄리티가 더 떨어지는 특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디캔딩을 해서 맛이 깨어나는 게 아니라 그나마 있던 풍미가 약해지기 때문이죠. 향에서 느껴지던 과실 풍미가 줄어들고 알코올 풍미가 늘어나는 데다가 맛도 밋밋해져 안 하느니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케미스트? 자, T7 까베르네 소비뇽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겉으로 드러난 정보가 유사한 것에 비해 T7과 G7은 꽤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와인입니다. 약하다 싶을 정도로 은은하지만 깔끔하면서도 복합적인 풍미를 보여주는 G7에 비해 T7은 단순하지만 선명하고 확실한 풍미를 보여주는 와인이죠. 그래서 T7은 G7보다 스탠다드한 풀바디 드라이 와인의 맛을 보여줘 마시기 어려운 와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와인이 익숙하다면 G7보다는 마실만한 와인이라고 느껴지네요. 대중성은 G7, 와인의 완성도는 T7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완성도가 딱 저가형 가성비 와인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G7을 거르고 T7을 찾아 마실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고 보이네요. T7은 청출 어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편의 명성을 먹칠할 정도는 아닌 딱 비슷한 수준의 와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T7 까베르네 소비뇽 2022년산 알게스 포인트 3.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마트의 슈퍼스타 G7의 후속작 T7 까베르네 소비뇽 2022년산을 리뷰해봤습니다. 이 와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과 평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마트 와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